자, 오늘 이승훈 강북구청장 예비후보께서 단식 농성 3일째입니다. 많은 국민들, 언론인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세 번의 치열한 경선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원들과 주민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지지 응원 속에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정말 치열한 경쟁 끝에 비교적 압도적으로 최종 후보로 선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선 투표 결과는 공개가 됐기 때문에 60% 안팎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세 번을 경선했습니다. 여러분 선거해보신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한 번의 경선으로 피가 마른데 세 번의 경선으로 얼마나 비용과 얼마나 많은 열정과 얼마나 많은 시간, 그리고 그것은 이승훈 예비후보자님만의 시간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민주당 강북당원 여러분, 또 강북 구민들 그 바쁜 시간에 쪽에서 다 투표를 하고 후보에 대해서 알아보고 고민하고 A도 B도 C도 좋은데 D도 좋은데 그래도 이승훈 후보가 제일 나은 것 같다 해서 세 번을 이번에 후보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갑자기 허무하게 국민주권 시대에 맞는 당원주권 시대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후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까?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도 당원 민주주의 관점에서도 일반 사회상규 관점에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제가 강북구에 기자회견을 갔었는데요. 무려 500여 명이 넘는 당원과 시민들이 모이셨더라고요. 선거 경선 결과에 대한 이승훈 예비후보자의 자격이 박탈된 건 문제가 있다라고 정말 절규하는 것은 제가 70년 활동하면서 처음 본 일입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휴일에 500여 명이 넘는 강북구민들이 제발 중앙당에서 다시 한번 제보해달라, 후보 자격을 최대한 다시 보호시켜달라 이렇게 호소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승훈 예비후보자 지금 단식 3일째인데 이승훈 예비후보자님의 간단한 단식 3일째를 맞이하는 말씀 듣고 우리 강북구 최고위원님께서 오늘 이승훈 예비후보, 이승훈 변호사 단식 농성 응원 와주셨는데 준비한 메시지를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고 해야 되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청장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승훈입니다. 힘들게 왔습니다. 강북 구민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과 함께 왔습니다. 세 번의 경선, 그 경선을 강북 구민께서는 이승훈 후보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결선에서는 59.28%라고 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주셨습니다. 그 지지는 강북구를 위해서 가장 일 잘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셨을 때 이승훈이가 가장 일 잘할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그런 59.28%라고 하는 지지율이 무섭게 이 후보자를 전격 배제하고 전략선거구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강북 구민의 민심을 무시한 것이고 우리 정청래 당대표께서 당원 주권주의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겠다라고 했던 말씀에도 어긋납니다. 이건 억울한 컷오프가 아니라 강북 구민이 다 뽑아놓은 후보를 억울하게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북구와 강북 구민과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꼭 이승훈 후보를 후보 자리로 데려다 놓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는
민주당이 법치주의를 위반한 결정을 한 겁니다. 법이란 맞지 않아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범죄 변호를 했다고 저를 낙마시켰습니다. 변호사입니다. 제 직업이. 많은 범죄 사건을 했었고, 많은 민사 사건을 했었고, 많은 행정 사건을 했었습니다. 변호사가 어떤 특정 사건을 변호했다는 이유만으로 낙마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합니다. 그 이유는 법치주의에 반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정육점에서 고기를 팔았는데 썩은 고기를 팔았다라고 비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팔았다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잘못 치료했다고 오진했다라고 비난할 수는 있습니다만, 의사가 환자를 잘 치료했다고 비난할 수는 없고, 적군을 치료했다라고 비난할 수 없고, 범죄자를 치료했다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의사의 윤리입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약자, 사회적 약자, 빈곤자를 이유로 수임을 거절할 수 없고, 그리고 범죄자가 비난을 받는다고 해서, 범죄 사실이 비난받는다고 해서 수임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명의 피고인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묵비권이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범죄 사실을 부인해도 불이익이 가지 않다라고 하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것은 단 하나의 억울한 피해자가 있어서는, 가해자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경찰의, 검사의 과거의 폭압적인 그런 수사 관행을 제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피고인이라도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피고인마저도, 범죄인마저도 무죄 추정의 원칙과 변호인의 조력을 가질 권리가 있는데, 변호사가 그 직업을 이유로 특정 사건을 변호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공천에서 배제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결정이고, 민주당이 결코 해서는, 민주주의 정당인 민주당이 결코 해서는 그러한 잘못된 결정입니다. 앞으로 이승훈 변호사에게 이렇게 가혹한 공천 배제를 결정할 것이면, 지금 민주당 후보로서 뛰고 있는 변호사 출신 후보들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보들을 다시 공천장을 회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공직에 있는, 그리고 국회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까지도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형평이 서고 민주주의가 서고 법치주의가 서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경선에서 떨어진 후보가 비방하면서 무슨 특정 사건을 변호했다더라, 그 한마디만으로 조선일보가 이 특정 사건을 이승훈이 변호했다고 보도했다더라, 이 이유만으로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은, 이건 민주주의도 법치주의도 아닌 불법 행위입니다. 이런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저 이승훈은 공천 안 받을 수도 있고 이제 정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승훈 같은 또 다른 정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민주당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람 공천하지 않겠다고 하던가, 아니면 공천 배제 결정을 철회하셔야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법치주의를 복원하는 길입니다. 상대 후보의 또는 상대 당의 네거티브 공격만으로 이게 두려워서 동지를 벌이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 동지는, 이승훈은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방송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던 동지입니다. 저는 민주당을 동지라고 생각하고 저의 보금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민주당은 이승훈이를 조선일보
등 특정 언론사에서 성범죄 보도, 변호에 따른 보도 하나만으로 배제한 것입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결정이고 앞으로 민주당을 지지한 동지들은 언제든지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는, 배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강북 구민 여러분, 꼭 이 결정을 민주당이 철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지난 월요일 법원에 이 지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전략선거로 지정하고 이승훈을 배제하는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서류 제출을 다 마쳤고요. 아마도 오늘, 정말로 늦으면 내일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믿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파괴되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결정이 나오면 민주당은 속히 이승훈의 이 억울한 사정을 해결하시고 후보자로 복원시켜 주십시오. 저 이승훈은 개인이 아닙니다. 제가 있고 저의 가족이 있고 강북 구민이 있습니다. 언론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요청드립니다. 이승훈이 상대방 캠프의 비방에 의해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데 이승훈이 유권자에게 밥을 샀다, 돈을 뿌렸다, 이런 해괴한 일들이 제보를 하고 있고 그 제보가 마치 복사기가 되어서 언론에서 계속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이승훈은 100% 청렴하고 깨끗합니다. 결코 비위는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범죄를 변호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후보자 지위에서 배제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언론사 여러분, 그리고 유튜버 여러분, 이 억울한 후보가 범죄자로 매도되고 그의 가족들은 범죄자의 가족으로 매도되고 강북 구민, 저를 지지했던 강북 구민들은 범죄자를 지지한 그런 오명을 갖지 않도록 꼭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정의를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당 지도부의 결정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이승훈 후보 꼭 제 자리로 갖다 놓으라는 것이 우리 강북 구민들의 염원입니다. 부디 이승훈이 아닌 강북 구민의 염원을 꼭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 언론사 여러분께서, 그리고 유튜버 여러분께서 공명정대하게 정론 보도를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단식 3일째 힘드셨을 텐데요. 이승훈님께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저희 민생경제연구소와 검사 모임은 지난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폭정에 맞서서 이재명을 지키고 두 번에 대해서는 이재명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치열하게 방송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고발도 하고 집회도 하고 인식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분이 강북 구민들과 당원들의 선택을 3번에 걸쳐서 받은 것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승훈 변호사님의 동지, 또 우리 저희 민생경제와 검사모임과 함께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몰아내는데 앞장서 오셨던 우리 강덕구 최고님께서 이 단식 현장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덕 최고님께서 준비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덕구입니다. 저는 최고위원 입장보다는 국회의원 그리고 민당 당원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비공식적으로 우리 이승훈 후보 단식 농성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승훈 후보와 함께 지난 대선, 그전 대선에서 함께 열심히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모든 걸 걸고 싸웠던 동지입니다. 이승훈 후보의 삶의 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총선을 준비하면서 그야말로 제 인생에 가장 가슴 아픈 기억이,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에게 온갖 누명, 온갖
비방 뭐 이런 걸 통해서 당해도, 그리고 또 중앙 언론, 지방 언론에도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해서 당은 원칙을 지켜줬고, 그리고 중앙, 지방 언론 나중에 기사를 처리한 데도 있지만 그 기사를 끝까지 내고 그걸 계속 시리즈로 낸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의 원칙, 그리고 우리 유권자들, 시민들 덕분에 제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어떤 경우든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가 됐든 우리 당의 큰 틀의 시스템 공천 원칙이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께서 얘기한 이번 공천의 첫째 원칙, 사무 원칙 지켜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 입장 속에서 제가 최고위 때 강북구 공천 관련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저는 맨 처음에 논란이 됐던 부분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논란이 소위 말하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입장에서 해야 될 변론, 해서는 안 될 변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적 판단,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특정 언론에 나온 것, 그것이 이번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력, 이런 정부적 판단에 의해서 공천에 배제됐습니다. 저는 사무 원칙과 이 배제의 입장이 저는 다르다라고 확신합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을 오늘 여러분께 전달하겠습니다. 이승훈 후보 앞에 지금 있지만 솔직히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지난 7일 저녁 이승훈 후보가 적법하게 우리 당 후보로 선출됐던 강북구청장 선거구를 전략 선거구로 지정하는 최고위에서 이를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었고, 지난 일주일간 계속 괴로운 심정이었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승훈 후보의 단식 농성장을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한 된 기자회견을 여는 건 제 마음이, 제 양심이, 그리고 저를 지켜주시는 절대자께서 움직여라, 그리고 시대정신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으로서 역할 최고위원 입장에서 해라, 이런 준엄한 말씀을 제 가슴 속에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언론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승훈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원칙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보편적 상식에도 어긋납니다. 저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고 지금 이렇게 이승훈 후보 앞에서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승훈 후보가 얘기했지만 이승훈 후보는 59%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됐습니다. 그럼에도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변호사 시절 성범죄 사건 번호 이력이 유일한 이유로 이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적 관점에서 저는 맨 처음에는 이런 범죄자를 변론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윤리 장려를 받고요. 그래서 변호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변호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그거는 변호사는 당연히 지켜야 될 직업의식이고 윤리의식이고, 그리고 변호사 윤리 장려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변호사의 원칙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타당합니다.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맡았다는 이유로 정치적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변호인의 조력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더불어민주당이 직업 윤리에 대한 전면 부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할 때에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7조 사항에는 이렇게 분명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형사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라고 분명히 무죄 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무죄 추정을 받는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법상의 가치입니다. 변호사 윤리장전 제16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고 라는 그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와서 이수근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수근 후보가 변호사 윤리 의무를 지키지 않았어야 한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맞는 것입니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헌법의 명령을 그리고 변호사의 윤리 의무를 지킨 변호사를 이번 공천에 그 이유로 배제하겠다는 것이 과연 정의입니까? 과연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사무 공천의 원칙에 맞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수근 후보의 경우처럼 변호사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피고인을 그런 이유로 변호했다라는 이유로 정치적 차별을 한다면 앞으로 누가 변호사 윤리 의무를 지키겠습니까? 이미 당은 진작에 이수근 후보에 대한 자격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에 대한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수근 후보의 손범죄 변호사실은 경선 과정에서 계속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수근 후보가 3번의 경선 과정에서 무려 59.5%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됐습니다. 그런데 경선이 끝난 뒤 뒤늦게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이는 당원들의 판단을 무시한 처사이고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내에서 누누이 얘기했던 억울함 없는 공천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수근 후보는 단식으로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수근 후보가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2년 전에 제가 받았던 모함 이런 것들을 당에서 공천을 받음으로 해소가 됐습니다. 저는 적어도 변호사로서 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고 그 이후로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수근 인생 자체가 부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수근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리고 공천에 무너진 절차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게 정의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이수근을 적어도 당원 주권 정당이라는 입장에서 그리고 공정한 경선 원칙이라는 원칙에서 그리고 시스템 공천의 원칙에서 그리고 사무 공천의 원칙에서 반드시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 원칙을 지키냐 그 원칙을 무너뜨릴 거냐 저는 이수근 후보에 대한 당의 마지막 판단을 지켜보고 그리고 제 입장을 끝까지 견지하겠습니다. 오늘 강북구청장 전략선거구 지정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옵니다.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법원 원칙과 그리고 법원의 판단 그리고 보편적 상식에 만든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당에서 저는 잘못 내린 결정을 법의 이름으로 바로잡길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청래 대표 그리고 저 포함 지도부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당에서 전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간곡한 마음으로 전달합니다. 언론 여러분 절박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수근 후보 그리고 우리 당의 시스템 정당 그리고 사무 원칙을 이번 공천에 삼은 정청래 대표도 오늘
기자 간담회에 대한 나름대로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주고 원칙을 지키는 민주당이 되어주실 것을 저 또한 반성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북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그저께 강북구에 갔을 때 휴일인데도 500여 명이 넘는 시민들과 당원들이 모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을 너무 사랑 응원했지만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하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이 항상 잘해왔죠. 비교적 잘해왔고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이렇게 어이없는 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정말 사랑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응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잡아줘야 된다라고 용기 있게 알려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문제제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강북구 의원님 정말 감사하고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혹시 기자님들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이승훈 후보자님이나 강북구 의원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어제는 호남 당선자들의 소란이 있었는데 예. 당일 전반적인 공천 선언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공천 과정 그리고 저희 사무원칙 신청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단식 없었고 이러면 상이 없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 이승훈 후보가 지금 단식하고 있고요. 여러 번 단식 안외파도 시켰습니까? 그런 부분을 그런 정성대 대표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답답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 끝난 다음에 공천 과정과 진짜 우리가 사무원칙 그리고 민주당이 특정 개인의 정무적 판단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시스템 정당으로 가야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 당원들의 요구가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짚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지금 당장 이승훈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단식하고 있으면 왜 단식을 하는지 공천 과정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특정 언론에서 예를 들면 변호사 수익권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우가 됐든 민주당은 이런 변호사로서 수임한건이 있으면 공천에서 배정했다. 이게 당의 원칙인지 당 대표의 원칙인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에서 사무공천 그리고 우리 당원단에 지정된 공천 배제 기준에 맞는 것이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한다면 저는 우리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누구나 예를 들면 보편적 상식 이런 부분에서 기준을 생각한다면 저는 억울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거듭 부탁드리면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가처분 인용 여부에 따라서 마지막 판단이 되겠지만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게 저 강북구의 절박한 얘기입니다. 우수! 예, 또 의원님 답변하실 때 카메라 봐주시고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기자님들 또 추가 질문 있으시면 최고회의도 하셨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표님한테 국정이 전달하거나 저는 여러 번 전달했죠. 여러 번 전달했는데 결국 당 대표 입장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 최고위 지금 구성원 후보도 포함해서 그러나 저는 소수의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마지막 판단은 당대표가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수의 의원을 들어주는 게 민주당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다시 와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저는 신앙 마지막 판단은 저는 이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제가 믿는 절대자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저에게 제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로 합을 구합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당의 역대 지도자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 당의 원칙 그리고 제가 믿는 절대자께서 저에게 준 말씀은 적어도 예를 들면 이런 부분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한 사람의 인생을
다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는 거는 맞지 않다. 그리고 공천 원칙에도 맞지 않다라는 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우리 단식 농성하는 이승훈 후보 만났고 이렇게 기자 간담회를 갑자기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안타까운 마음, 절박한 마음 전달하고요. 지도부가 다시 한번 큰 판단해서 고민 부탁드립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얘기드립니다.